남들은 뭐 저한테 아쉽게 2등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2등이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어로프레스로 추출했을 때 반응도 나쁘지 않아. 네. 네, 그래서 그 레시피는 하나 갖고 있었고 이카와 대회 어떤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에어로프레스에 대해서 국한되라기보다는 하리오 스위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FMB에서 이제 커피 개발하고 계시는 커피 천재 이승국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FMB에서 커피 연구원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승국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네. 이카와 대회에서 네. 이번에 2위한 이카와계 콩진호 네, 이카와계 콩진호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사장님 저희 때는 최고였죠. 네. 네, 종족이 저는- 어떻게 되셨어요? 종족? 저는 테란이요. 테란. 네. 저는 임요한을 더 좋아하고 2등보다 1등. 임요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승국님을 말하고 이카 대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네. 저희 왜 IK식의 이제 콩진호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1회 대회 때 이제 2등 하시고 네. 아주 운 좋게. 그리고 또 올해도 2등을 아깝게 2등 하시고 운 좋게. 운 좋게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스팅 평가에서는 전부 다 예선 1등, 결선에서 로스팅 평가는 1위 하셨고 네. 운 좋게. 네. 그리고 이제 시스트컵에서 예. 네. 갑자기 이렇게 믿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참 네. 정말 아쉽게도 이제 네. 아깝게 눈앞에서 네. 1등을 놓치셨어요. 사실은 네. 예선 1등일 때는 너무 감사하고 네. 주변에서도 축하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 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결선 로스팅 평가에 대한 평가는 1차적으로 끝나는 거고 네. 대회 어떤 순서가 그렇죠. 결과는 아직 모르는 가운데서 시드2컵을 하는 거여서 시드2컵에 1점을 받았을 때 자, 우리 C스테이션의 경북의 커피의 FMB 소속의 이승국 선수가 나머지 1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끝났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시드2컵의 배점이 3점인데 전년도 이렇게 로스팅 평가에 대한 그 점수 갭을 보면은 1점도 채 안 나고 0.5점, 0점 단위, 소수점 단위로 점수 차이가 났기 때문에 1점 받은 거는 네. 내가 아무리 로스팅을 잘해도 갭을 줄이기 힘든 점수 차이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네. 좌절했었는데 네네. 그 로스팅 평가 점수가 그래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 시드2컵의 1점을 좀 상쇄하는 역할을 해서 남들은 뭐 저한테 아쉽게 2등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아예 그냥 저 하위 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결과를 2위를 받았던 거라 남들과 접근 시점이 좀 다릅니다. 저는 2등이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네, 너무 기쁘고. 근데 문득 이제 결과표를 보고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생각? 이 커피 천재 이승국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에어로프레스. 여기 죄송합니다. 말꺼 요 밑에 자막 개인의 어떤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 커피 천재 아닙니다. 네, 뭐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지만 아닙니다. 에어로프레스 챔피언이시잖아요. 예, 2019년도. 2019년도 그때 세계 에어로프레스 챔피언십 어디서 열렸죠? 세계 그 2019년도는 런던에서 영국 런던에서 열려서. 이카가 인연이 많으시네요. 여기 런던. 맞아요. 저도 런던이에요 본사가.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런던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이제 왜 시우트컵 때 저희 이승찬님께서 에어로프레서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가 저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맞아요. 실제로는 하리오 스위치 도구를 쓰셨죠? 네, 저 결선 시드2컵에는 하리오 스위치를 썼었고요. 네네네. 제가 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친구들한테도 제가 하리오 스위치랑 에어로프레스랑 고민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을 때 네. 아무래도 보는 시선도 있고 그다음에 에어로프레스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그다음에 노하우도 있고 에어로프레스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많이 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어로프레스로 추출했을 때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네. 네, 그래서 그 레시피는 하나 갖고 있었고 어쨌든 다양한 추출 도구를 좀 테스트해보고 싶고 거기서 최고의 맛을 내는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이카와 대회 어떤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에어로프레스에 대해서 국한대라기보다는 하리오 스위치가 가장 괜찮았어요. 뭐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드2 컵은 로스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추출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네. 가스라든지 이런 디게싱 기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약간 떫은 맛이나 아린 맛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싶다라고 접근을 했을 때는 일단 여과 시간이 빨라야 된다라는 접근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또 커피와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의 맛들이 더 우러나올 테니까. 그래서 추출 시간이 빨라야 된다. 그리고 추출하는 시간이 빨라지려면 추출과 멈춤에 대한 조절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을 때 에어로프레스랑 하리오 스위치가 그에 부합하는 도구였었고 그 두 가지로 레시피를 잡았을 때 보는 시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로 나는 이거에 더 점수를 주겠다라고 했던 게 하리오 스위치로 추출했던 커피여서 나는 에어로프레스 챔피언 뭐 잘 모르겠고 나는 일단 이카와 대회에 충실하고 싶다 해서 하리오 스위치를 썼었어요. 그 우승을 향한 그 간절함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 실제로 촬영 전에 그 스위치로 내려오셨잖아요. 하리오 스위치. 한번 그러니까 연습 삼아 한번 했었죠. 저희 결선 현장에서 내가 의도한 시스트컵 마지막 문항에 적어내는 거 있었잖아요. 노트. 거기에 이제 그 시나몬의 풍미를 머금은 뱅쇼 같은 시스트컵이다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아까 하리오 스위치로 내려주는 게 뱅쇼가 딱 스쳐 지나가가지고 엄청난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에어로프레스냐 하리오냐. 그래서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뱅쇼도 먹어봤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에어로프레스 챔피언 이승국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이제 시스트컵 그대로 한번 시연해서 에어로프레스를 추출했을 때는 맛이 어떨지 한번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하리오로 내려봤자 1점 받았거든요. 그거는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근데 에어로프레스로 내렸을 때도 어떻게 이렇게 시드2컵 바로 로스팅한 커피가 이렇게 맛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에어로프레스로 이 시드2컵을 준비했던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선 대회 때 사용하셨던 생두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네네. 변수라고 하면은 대회 때보다 한 2달 정도 좀 지났다는 점. 뭐 충분히. 그 정도 변수의 요소는 아니라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블렌디 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콜롬비아 40g, 맞습니다. 콜롬비아 40g, 그다음에 그리고 케냐 5g, 에티오피아 5g에서 80%, 10% 비율로 블렌딩을 했고요. 이 비율을 어떻게 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카보닉 메세레이션 방식으로 가공이 됐던 거라 스파이시 계열, 그다음에 시나몬, 그다음에 풍미라든지 이 단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매력 있고 이펙트가 있는 생두다라고 판단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케냐 같은 경우는 약간 꿀에 절인 자몽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단맛이 너무 좋은데 가벼운 단맛이 아니라 굉장히 농밀한 단맛 느낌이었고 산미가 저는 날카롭게 찌르는 산미가 아니라 이런 단맛이 뒷받침된 산미다 보니까 그 침샘을 자극하는 산미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10%를 넣은 거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두 각각의 관능을 봤을 때는 가장 저한테는 그렇게 매력이 있지 않는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를 케냐와 똑같이 넣은 이유는 안 넣어서 블렌딩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알맹이가 빠진 느낌? 핵심적인 중간이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이제 조금 블렌딩을 해서 섞어 보니까 부족하다고 느꼈던 맛이 채워지는.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블렌딩해서 이런 중심 역할을 해주는 아이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블렌딩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약간 플레이버보다는 전체적인 구조감을 형성하는 맞습니다. 구조감 뭔가 콜롬비아와 케냐 맛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느낌적으로. 지금 로스팅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블렌딩을 해볼게요. 예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입은 140도에 하신 건가요? 140. 투입은 한번 볼게요.
네, 투입은 140도에 진행을 했고요. 총 로스팅 시간은 6분 33초. 로스팅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거고, 배출 온도는 204도. 열풍의 팬 포인트는 시작은 84%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70%로 해서 서서히 내려가는 형태의 프로파일로 설계를 했습니다. 로스팅이 끝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배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이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아니, 왜 그러냐면, 감사하게. 왜 그러냐면은, 이카와 로스팅 대회에서 2등을 했지만, 네. 저 부상으로, 네. 디팅 랩 스윗 받았거든요. 요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이 시드 투컵 준비하면서 저희 실험실에 있는 디팅 804로 준비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결선 대회 날, 대회 지정 그라인더가 랩 스윗이었어요. 네네네. 랩 스윗으로 분쇄해가지고 맛을 봤는데 연습 때보다 더 맛이 더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시드 투컵에서 내렸던 커피 맛이 네. 더 뛰어났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로스팅 프로파일로 로스팅하고 추출하는 거 다 똑같이 했는데 그때 느꼈죠. 우리 실험실에 쓰는 804 그라인더보다 월등한 맛을 얘가 퍼포먼스를 내주는구나. 될 줄 알았지. 어쨌든 네. 뭐 804랑 랩 스윗이랑 뭐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대회 때 써봤는데 네. 어쨌든 랩 스윗은 네. 좋다. 그럼 이제 로스팅 끝났으니까 바로 네. 실제 대회에서 사용하셨던 하리오가 아닌 이제 에어로프레스로 냈을 때는 어떤 맛이 날지 맞습니다.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